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학 항해사,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우리 국제경제학이라는 아주 거대한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전 세계 돈의 흐름을 쥐락펴락하는 심장부, 바로 국제금융시장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오늘 제 설명 딱 듣고 나면요. 뉴스에서 맨날 나오는 환율이 어떻고 외국인 투자자가 어쨌다는 얘기가 훨씬 더 선명하게 들릴 겁니다. 근데요. 실제로 그런 바다가 있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진 않죠. 하지만 우리 경제에 정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의 바다가 분명히 존재해요. 오늘은 이 바다가 대체 얼마나 거대한지,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이 바다에서 과연 어떻게 항해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국제경제하면 뭘 떠올리죠? 맞아요. 수출하고 수입하는 그런 무역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그것보다 훨씬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한 돈의 흐름이 있어요. 바로 투자를 위한 자본이죠. 이 돈의 바다가 어떻게 출렁이는지를 알아야 세계 경제의 진짜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박사님, 돈의 바다라는 비유는 알겠는데 그래서 국제금융시장이 정확히 뭐예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전 세계의 돈이 더 높은 수익을 찾아서 국경을 막 자유롭게 넘나드는 거대한 그물망, 즉 네트워크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가 볼까요? 과연 이 금융의 바다라는 게 얼마나 깊고 또 얼마나 넓을지 그 엄청난 규모를 지금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와, 숫자가 많아서 머리가 좀 아파오죠? 괜찮아요, 괜찮아.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이 표는 뭐냐면요. 각 나라의 경제 규모, 우리가 GDP라고 하죠? 그거에 비해서 금융시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숫자들을 보면 각 나라 경제의 체력이 어떤지 엿볼 수 있는 거죠. 와, 박사님, 숫자가 너무 많은데 대체 어디부터 봐야 될지 감이 안 와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이럴 땐 말이죠.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여주는 숫자에 딱 집중하면 됩니다. 자, 이 표에서 가장 놀라운 성장 스토리를 들려주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힌트는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왜 그런지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겁니다. 보세요. 2000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 전체 규모가 우리 경제, 즉 GDP의 29.7%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20년이 지난 2020년에는 무려 132.9%로 커졌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마치 영화 앤트맨이 갑자기 자이언트맨으로 확 커지는 것 같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스케일의 변화예요. 20년 만에 한국 금융시장의 덩치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포인트는요. 이 숫자들을 서로 비교해보면 각 나라의 경제의 특징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 1번을 한번 볼까요? 은행 자산이 GDP의 2.5배가 넘죠? 이건 전형적인 은행 중심 경제라는 뜻이에요. 반면에 미국은 어때요? 주식시장 규모가 GDP의 거의 2배에 달하죠. 여긴 시장 중심 경제라는 겁니다. 이처럼 숫자는요, 그 나라 경제 성격을 말해주는 하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셈이죠. 자, 이렇게 거대한 금융의 바다에도 여러 가지 물줄기, 즉 해류가 흐르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르고 가장 거대한 물살을 일으키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다른 나라 돈을 서로 사고 파는 외환시장입니다.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놀라지 마세요. 이게 바로 2022년 4월 기준으로 전 세계 외환시장에서 딱 하루 동안 오고 간 돈입니다. 7조 5천억 달러. 상상이 되세요? 전 세계 모든 무역 거래량을 다 합친 것보다도 훨씬 큰 돈이 매일매일 이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엄청나죠? 박사님, 그럼 그 엄청난 돈으로 주로 뭘 거래하는 거예요? 네,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이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가장 큰 비중, 절반 이상이 외환 수합이죠.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지금 당장 달러를 원화로 바꾸면서 동시에 미래의 특정 시점에 오늘 정한 환율로 다시 원화를 달러로 바꾸기로 약속하는 계약이에요. 나중에 환율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 위험을 없애려는 거죠. 그 다음이 우리가 흔히 아는 즉시 돈을 바꾸는 현물환 거래고요. 자, 이제 시선을 이 거대한 글로벌 바다에서 우리 안방 대한민국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과연 우리나라는 이 거칠고 거대한 바다를 항해하는 법을 어떻게 배우게 됐을까요? 우리나라의 여정은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아요. 80년대까지만 해도 문을 꽤 굳게 닫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1992년에 처음으로 외국인한테 우리 주식시장의 문을 살짝 열어줬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죠. 1997년 외환위기라는 어마어마한 파도를 맞으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본시장을 거의 전면적으로 개방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우리 국민들도 해외에 아주 활발하게 투자하는 시대로 접어들게 된 거죠. 이렇게 문을 활짝 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외국 자본이 밀물처럼 막 들어오기도 하고 또 썰물처럼 쫙 빠져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돈의 흐름에도 성격이 전혀 다른 두 종류가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자,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해 주세요. 왼쪽에 직접 투자라는 건 마치 항구에 닻을 내리는 배처럼 우리나라에 공장을 짓거나 하는 식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들어오는 묵직한 돈이에요. 반면에 오른쪽 증권 투자는 주식이나 채권처럼 언제든지 더 좋은 먹잇감을 찾아서 떠날 수 있는 아주 발빠른 돈이죠. 이 둘의 성격 차이가 다음 그래프에서 정말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이 두 그래프가 바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직접 투자 그리고 증권 투자의 흐름이에요. 제가 좀 더 크게 확대해 볼게요. 어때요? 두 그래프의 움직임이 확연히 다르죠? 왼쪽은 뭔가 비교적 잔잔한데 오른쪽은 뭔가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오, 정말 그러네요, 박사님. 왼쪽은 꾸준히 늘어나는 느낌인데 오른쪽은 파도 치는 것처럼 오르락 내리락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정확하게 보셨어요.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방금 앞에서 살펴본 두 투자의 근본적인 성격 차이에서 나오는 겁니다. 바로 이거죠. 직접 투자는 꾸준히 흐르는 강물처럼 우리 경제의 든든한 기반이 되어줍니다. 하지만 증권 투자는 강력한 파도와 같아서 밀려올 땐 경제가 활기를 띠지만 갑자기 썰물처럼 쫙 빠져나가면 경제 전체가 휘청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분들이 항상 이 파도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금융의 바다를 함께 탐험해봤습니다. 이런 숫자랑 그래프를 배우는 건요, 단순히 지식을 머리에 넣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개념 하나하나가 앞으로 여러분이 복잡한 세계경제라는 거대한 해도를 스스로 읽어낼 수 있게 해주는 아주 멋진 항해도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어렵다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이 지식이 단순히 시험 점수 잘 받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율이 왜 오르는지, 외국인 투자가 우리 경제에 어떤 의미인지, 이걸 제대로 이해하는 건 세상을 훨씬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새로운 렌즈를 갖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글로벌 금융이라는 거대한 바다의 지도를 함께 그려봤습니다. 자, 이 지도를 손에 넣었으니 앞으로 어떤 새로운 항해를 떠나볼지는 이제 여러분의 호기심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